자, 이렇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었어.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애국개몽 운동 부류입니다. 이쪽 애국개몽 운동 부류는 뭐냐면 어디에 이제 방점을 두고 싸우자고 하냐면 이거는 교육이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하다.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교육, 그리고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된다. 언론, 그리고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식산, 산업,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애국개몽 운동은 주로 구한말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구한말. 구한말의 어떤 기점이라고 하면 이게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을사늑약 그 전후, 그러니까 러일 전쟁부터 출발해도 되거든요. 자, 이 러일 전쟁 때 이제 갑니다. 자, 러일 전쟁 우리는 알고 있당. 러일 전쟁 잘 알고 있당. 네,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이 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땅을.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한일 의정서,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찍을 때 한일 의정서에도 왜 지금 이게 군사용지 달라 그러잖아요. 땅에 관심이 많은 거야.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또 다른 땅을 달라 그래요. 그 또 다른 땅은 뭐냐면 황무지를 달라 그래. 황무지를 자기들이 개간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너희들 어차피 쓰지도 않은 땅 우리가 개간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큰일 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황무지가 뭐 지금은 안 쓰는 땅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이 보안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 보안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황무지 개간, 일제에 의한 황무지 개간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와, 결과는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네, 결국은 일본이 황무지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안회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또 다른 애국개몽 운동이 있다면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헌법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이 되겠네요. 헌법. 특히 헌정연구회는 여러분들 뭘 좀 이렇게 주로 연구를 했냐면 특히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그 황제는 있지만 황제가 그 법에 역시 규정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 황제는 인정, 하지만 황제도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어떤 그런 단체. 그런 단체에서 이제 뒤를 이어서 대한자강회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대한자강회가 활동했던 그 버전은 뭐였냐면 저 아래쪽에 있는 것과 똑같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면서 나왔던 게 정미의병이라고 그랬죠. 이 애국개몽 운동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을 때 활동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자강회예요. 이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고종 강제 퇴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대한자강회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말은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 때문에 해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민연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구나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자강의 어떤 그 맥을 또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신민회라는 조직을 꼭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신민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신민회라는 조직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신민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비밀리에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네, 이 조직은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 이 구한말이야 지금 이게. 구한말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1920년대에 신간회라는 조직이 있어. 이름이 비슷해.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구한말의 신민회, 1920년대의 신간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신민회는요.
비밀 결사로서 애국개몽 운동단체였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신간회는 좌우합작, 좌우합작 운동단체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신간에 갈 때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원래 조직되었던 조직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다음에 양기탁. 양기탁은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한매일신보도 또 운영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안창호,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교육, 언론, 식사능업 이걸 다 신민회가 다 한다고 보면 돼.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특히 이제 안창호가 세웠던 학교 중에서 대성학교가 있고요. 대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교로서 이제 오산학교가 있어요. 오산학교. 요거는 이제 민족 지도자들, 애국개몽 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런 교육 사업들을 단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능업, 경제발전이에요. 경제발전.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힘이 좀 세져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때 평양 자기회사,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회사,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대한매일신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같은 것들도 이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대한매일신보.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교육, 언론, 식산흥업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류의 애국개몽 운동 말고 좀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신민은 다른 애국개몽 운동단체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단체는 일단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화정. 기존의 애국개몽 운동단체들은 대부분 입헌군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화정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화정은 뭐냐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화정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공화국 아니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니야. 우리가 지금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국민을 대리해서 통치인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공화정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황제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게 이제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국외에 독립운동기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민회는 단순하게 교육과 언론과 식사능업 여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마치 의병들처럼 싸우는 것, 이것도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결국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들도 여기 신민회는 보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이 조직을 이제 알아냈죠. 비밀로 활동했는데 알아냈어요. 결국은 나중에 1911년도에 바로 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일제강점기 그 조선 총독부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해 가지고 이 백오인 사건을 연루시킵니다. 이 신민회를요. 이게 이제 1911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신민회. 애국개몽 운동단체 중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조직 신민회를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조직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신민회. 네. 이렇게 해서 이 애국개몽 운동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의병처럼 싸우자. 애국개몽처럼 지금 일단 실력을 키우자. 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저항 형태 여러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만에 여러분들 또 경제적인 우리 어떤 그 이권 넘어가고 있는 이권을 한번 되찾아보자라는 경제적 구국운동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